시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수 사례는 50대 중반의 은퇴자가 인생 2막을 뭘로 할 것인가 한 1년간 고민을 했어요. 그런데 이분도 식품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는 사실 도전하기가 어려웠어요. 그래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게 뭘까? 우리가 말하는 진입장벽은 음식의 어떤 독창성도 있지만 투자비도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햄버거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4, 5억 정도 돼요. 자, 그러면 아무나 햄버거 가게를 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이분은 진입장벽이 높은 햄버거를 인생 2막으로 아이템을 잡고 그 다음 내가 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보일 수 있는가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체크해 보니까 흰머리라든지 얼굴에 이런 문제점 이런 거를 젊게 좀 보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이 소통이 3, 40년 차이 나니까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아들에게 좀 동의를 구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. 원가율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한 44% 정도. 인건비는 매출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한 20% 정도는 기본적인 거예요.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좋았던 건 임대료가 660만 원이지만 매출이 1억 이상 되다 보니 6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게 매출이 5천만 원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임대료가 엄청 부담스럽겠죠. 그래서 매출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느끼는 거고요. 이제 배달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배달비가 한 12%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점포 관리비. 그래서 나름대로 약 한 달 수익이 한 900만 원 정도 나는 경우였습니다. 그렇게 되면 매출액의 한 9%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800만 원 정도 나니까 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햄버거 인수 창업은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또 이 점포를 또 양도했더라고요. 본인은 또 다른 또 비즈니스를 또 하겠다고. 그래서 아마 새로 받은 분도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문전성시 이거보다는 최소한 외식업에 발을 디딘 사람은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TGI 프라이데이스 있을 때 홍대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점포로 오게 되면 점포 외관을 먼저 체크합니다. 왜냐, 밤에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뭘 버려놨다든지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. 그러면 일단 오피스로 들어갑니다. 오피스에서 어제 있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던지 이제 영업일지나 아니면 간단한 메모지를 볼 수 있겠죠. 보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매출액이 얼마였다는 것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방으로 갑니다. 주방에 가서 워크인을 체크해보고 식자재 보관 상태, 오늘 예상 매출액에 맞는 적정 판지 이거를 체크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은 홀로 나와서 홀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. 점검하는 포인트는 어탁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천정에 있는 전구의 조도, 그 다음에 불이 나간 데가 없는지, 벽에 걸려 있는 것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어떤 문제점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오늘 인력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,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가 째거나 잠적을 했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될지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직원들 나오면 스케줄대로 준비를 해서 점심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저녁도 이와 똑같이 진행하거든요. 그래서 외식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이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. 특히 식자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, 야채류 같은 경우는 갈변 상태, 육류 같은 경우는 위치, 이런 것을
1차 그러지 않으면 막상 고객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아마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시켜서 재방문이 일어나고 그러면 줄을 쓰고 그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문정성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이 정보 공개서를 언제 주느냐 하면 계약 감행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아마 줄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가맹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. 거기에는 뭐 지역별 가맹 점포 수, 그다음에 뭐 평균 매출액, 뭐 손익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상권의 유사 상권의 예상 매출액도 이제 대충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인지 안 된 브랜드인지는 점포 수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는 가맹 점포 수뿐만 아니라 직영 점포 수, 그리고 1년간 오픈한 점포 수, 그 다음에 폐점한 점포 수 이런 게 나와 있어요. 폐점이 많으면 브랜드가 어떻겠습니까? 잘 안 된다겠죠. 그런 측면에서도 체크해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오너 리스크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해당 임원들의 어떤 법적인 사항도 어느 정도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의 어떤 상한 매출, 한 매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브랜드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상의 매출은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정보 공개서는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. 최소한 5번 이상 읽으면서 줄치고 체크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가맹점주들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. 반드시 꼭 정보 공개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